잠들기 전마다 뒤척이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눈이 말똥해지고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일이 걱정돼서 더 잠이 안 오는 상황. 이게 반복되면 수면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년 이후 수면의 질 저하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경 전달 균형이 깨지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몸이 이완되지 않는 분들은 특정 영양소의 시간대 섭취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마그네슘을 드시고도 효과를 못 느꼈다는 분들, 사실 성분 문제가 아니라 언제 드셨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이라도 시간대가 달라지면 몸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학 연구 자료를 보면 밤 시간대에 신경 흥분을 낮추는 경로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필요한 요소가 부족하면 잠들기 직전까지 몸이 깨어 있으려는 신호를 보낸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저녁 몇 시에 어떤 상태에서 들어가야 몸이 반응하는 걸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가 왜 더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 그 연결고리가 이어집니다. 잠들기 직전의 몸 상태를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은 피곤한데 머리는 멀쩡하고 몸은 누워있는데 생각은 계속 돌아가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잠을 못 자는 체질인가라는 생각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최근 수면 관련 공식 자료를 보면 이런 상태를 체질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낮 동안 쌓인 긴장이 밤에 풀리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신경과 근육을 동시에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는 요소가 제때 작동하지 않으면 몸은 계속 깨어 있으려는 쪽을 선택합니다. 마그네슘은 흔히 뼈나 근육 이야기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신경 전달 물질의 과도한 흥분을 낮추는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기능이 하루 종일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낮에는 활동 호르몬이 우세하고 저녁 이후에는 안정 호르몬이 서서히 올라와야 하는데, 이 전환 구간에서 필요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을 먹어도 체감이 약해집니다. 최근 보도된 국내 수면 클리닉 분석에 따르면 저녁 시간대에 근육 긴장과 신경 흥분이 동시에 높은 사람일수록 섭취 시간에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젊을 때는 회복 속도가 빨라서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전환 지점이 늦어지거나 흐려지면서 밤마다 잠을 설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저녁 식사 직후에 마그네슘을 드시고 속이 불편해졌다고 말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늦게 먹어서 오히려 밤에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잠이 깼다고 말합니다. 같은 성분인데 결과가 다른 이유는 개인의 생활 리듬과 신경 민감도 그리고 섭취 시점이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를 보면 잠을 잘 자고 싶어서 여러 영양제를 시도했지만 늘 실패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섭취 시점을 조정했을 뿐인데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몸의 리듬에 맞춰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마그네슘이 몸에 들어가 실제로 신경에 영향을 주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저녁 식사와의 간격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그리고 이 타이밍은 모든 사람에게 같을까요? 아니면 나이에 따라 달라질까요? 마그네슘 섭취 시간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저녁에 먹으면 좋다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발표된 수면 관련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저녁이라는 표현은 너무 넓고 위험한 범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녁 식사 직후부터 실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의 시간은 몸의 생리 상태가 계속 변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소화와 혈당 조절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는 하루 동안 쌓인 근육 긴장이 남아있으며 잠들기 직전에는 신경 흥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체계가 전환됩니다. 이 세 단계 중 어디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국내 대학병원 수면센터 보고에 따르면 식사 직후에 마그네슘을 섭취한 그룹은 속 불편감과 더부룩함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고, 너무 늦은 시간에 섭취한 그룹은 야간 각성과 화장실 방문 빈도가 늘어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신장 기능과 수분 배출 리듬이 젊을 때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섭취라도 밤중에 깨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저녁 활동이 마무리되고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섭취했을 때는 신경 흥분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잠들기까지의 긴장이 완만해졌다는 보고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개인차라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생체 리듬과 신경 전달 경로의 시간대 특성으로 설명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전환 구간이 짧아지거나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섭취 시점이 어긋나면 효과가 없다고 느끼거나 오히려 불편함만 남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마그네슘을 꾸준히 먹는데도 수면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다른 분은 며칠 만에 잠드는 느낌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성분의 우열보다 몸이 준비된 상태에서 신호를 받았는지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최근 보도된 해외 수면 저널 요약 자료에서는 중년 이후 수면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저녁 시간대 신경각성 유지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자료는 특정 영양소의 효과를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섭취 타이밍이 신경 흥분 억제 경로와 맞물릴 때 체감 변화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언제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환 시점은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하루의 활동이 끝났다는 신호는 몸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이 신호를 놓쳤을 때는 어떤 선택이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을까요? 하루가 끝나 간다는 신호를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어떤 날은 저녁만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눈이 무거워지고 말수가 줄어드는데 어떤 날은 같은 시간인데도 괜히 더 또렷해지고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게 됩니다. 이 차이는 의지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아직 활동 모드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휴식 모드로 내려오기 시작했느냐의 차이로 설명됩니다. 최근 수면 생리 분석 자료를 보면 저녁 이후에도 호흡이 얕고 어깨와 목 근육의 긴장이 유지되는 사람일수록 뇌는 아직 낮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그네슘이 들어오면 몸은 이완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호흡이 깊어지고 발바닥이나 종아리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신경 흥분을 낮추는 경로가 열리면서 같은 섭취가 전혀 다르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하루 동안 쌓인 자극과 피로가 단번에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듯 잠이 들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단계적으로 내려와야 잠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타이밍이 어긋나면 마그네슘이 효과 없다고 느끼거나 반대로 너무 강하게 작용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 사례를 보면 저녁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후에 섭취했을 때 편안함을 느꼈다는 경우와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바로 섭취했더니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경우가 함께 보고됩니다. 또 같은 사람이라도 평일과 주말 활동량이 많은 날과 적은 날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몸 상태와 환경 신호가 함께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몇 시라는 숫자보다 몸이 어느 단계에 들어와 있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시청자 반응을 살펴보면 잠들기 직전에 먹어야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보다 앞선 시간대에 몸을 먼저 가라앉힌 뒤 섭취했을 때 편안해졌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옵니다. 이런 반응은 특정 제품의 차이보다 생활 리듬과 연결된 해석이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활동량이 다른 날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런 차이를 무시했을 때 중년 이후 수면에는 어떤 누적 영향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마그네슘은 저녁 몇 시에 먹는 것이 맞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숫자를 정답처럼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중년 이후 몸이 안정 상태로 들어가는 평균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외 수면 관련 공식 자료들을 종합하면 중년 이후에는 저녁 활동이 끝난 뒤에도 신경계의 흥분이 바로 꺼지지 않고 일정 시간 잔존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이 잔존 구간이 지나고 나서야 몸은 휴식 신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점은 저녁 식사 직후도 아니고 잠자리에 바로 눕기 직전도 아닙니다. 하루의 주요 활동이 마무리되고 화면 자극과 움직임이 줄어들며 호흡과 근육 긴장이 동시에 낮아지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이때 마그네슘이 들어오면 신경 전달 물질의 흥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신호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아직 몸이 활동 모드에 있을 때 섭취하면 체감이 약하거나 너무 늦게 섭취하면 밤중 각성이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이 차이가 더 중요한 이유는 회복 속도와 조절 능력이 젊을 때보다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어긋난 리듬이 며칠씩 누적되면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새벽 각성이 잦아지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정한 저녁 루틴을 만든 뒤 그 루틴 중간 지점에서 섭취했을 때 안정감이 높아졌다는 경우와 매일 다른 시간에 섭취하면서 효과가 들쭉날쭉해졌다는 경우가 분명히 갈립니다.
중요한 점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해결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흐름 속에서 몸이 내려오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건강보고서 요약에서는 수면 보조 목적의 영양소 섭취에서 가장 흔한 실패 원인으로 시간대와 생활 리듬의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성분 자체보다 언제 어떤 상태에서 들어갔는지가 체감 결과를 크게 좌우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특정 제품을 강조하기보다는 생활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리듬을 만들기 위해 저녁 시간에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이완 신호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흐름이 무너지면 마그네슘 섭취 효과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바깥이 아니라 자신의 저녁 행동으로 향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만 제대로 챙기면 잠이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몸에 여러 신호가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자주 놓칩니다. 저녁 늦게까지 강한 화면 빛을 보거나 갑자기 집중을 요하는 대화를 하거나 하루를 정리하지 못한 채 바로 침대로 향하는 행동은 몸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줍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마그네슘이 들어와도 신경계는 흥분을 유지한 채로 버티려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저녁 시간에 작은 정리 행동, 손을 씻거나 조명을 낮추거나 움직임의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몸은 내려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때 섭취가 맞물리면 같은 성분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향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누적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여도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새벽에 깨는 패턴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 사례를 비교해보면 저녁 루틴을 간단히 정리한 사람은 마그네슘 섭취 후 몸이 부드럽게 가라앉는다고 느끼는 반면 그날 상황에 따라 섭취한 사람은 효과가 없는 날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가 받아들이는 조건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회적 관찰 시점에서 보면 요즘 중년층의 수면 문제는 예전처럼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양상이 아닙니다. 낮 동안 쌓인 자극이 저녁에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밤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더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는 어떤 보조 수단도 단독으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경고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자신의 저녁 습관을 점검하는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구독으로 함께 이어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을 먹는 날과 먹지 않는 날, 몸의 반응 차이는 어떻게 기록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 이틀의 느낌만으로 판단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두고 봐야 하는 걸까요?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저녁 시간대 섭취와 관련해 많이들 확인하는 마그네슘 선택 기준과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한 번쯤 확인해 두는 것이 나중에 선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자신의 수면 습관을 돌아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마그네슘을 드신 날과 그렇지 않은 날, 잠들기까지의 느낌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본인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